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사실 많이 좀 쑥스럽습니다. 유튜브라는 거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좀 많이 쑥스럽고,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홍보까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투네이션이나 후원 이런 거는 예정이 없고, 일단 첫 영상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간단한 소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겠지만 추후에는 그게 많이 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걸 소개해 드리고 싶냐면요. 저의 생각이 어떤가가 일단 중요하겠죠.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통해서 어쨌든 저의 실패담을 들려드리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다면 같이 이렇게 따라오시는 거고, 만약에 이것도 틀린 부분이 있다, 분명히 틀렸을 거예요. 틀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거는 이제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해가면서 건실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1월 달에 NFT에 대한 메타를 거의 처음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1월 19일 날 글을 썼기 때문에 거의 이때가 NFT 애들이 올라가기 전일 거거든요. 그래서 디센트럴도 아마 제가 봤을 때 되게 엄청, 그렇죠. 지금 한 126원 이때쯤에 제가 처음 만화를 얘기해 들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NFT라는 것을 제가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저는 작년에 디파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정말 스캠이라고 봤습니다. 왜냐면 그냥 대출 P2P 이런 거는 블록체인 시장에서 사실 많이 죽은 떡밥이었거든요. 그리고 코인도 그때 작년에는 침체기였고, 사실 코로나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어떤 투자자들의 멘탈을 흔들어 놓을 만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디파이 붐이 온다는 건 저는 그냥 다단계 혹은 폰지 사기의 어떤 시즌 2라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파이가 정상적으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 디파이 영역의 실패를 바탕으로 다음 메타가 뭘까라는 거를 이렇게 깨우쳤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걸 깨우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실패를 통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저는 항상 무언가를 분석을 할 때 갖다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명과 발견은 달라요. 저는 발명의 소질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발견을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레벨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누구나. 왜냐면 이미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쵸? 어느 거에, 어느 영역에 이게 잘 됐는데, 이게 지금 여기 없으니까 이게 올 거다. 혹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바뀔 거다. 기존 금융 자산과의 저는 평행 이론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디파이가 뭐냐면, 앞으로의 변화할 디지털로에 바뀌는 그 자산들, 그 영역에서 디파이는 예치예요. 예치가 뭐냐면 돈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넣고 이더리움 기반을 해서 다른 거랑 수합을 하고 P2P를 해서 하는 그런 과정들, 그게 이제 시장의 디지털 자산으로 돈이 유입이 되는 거죠. 인플로어의 역할을 저는 디파이가 했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 디파이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 다음엔 무엇인가? 여러분들 항상 시장에 돈이 유입이 되면 그 다음번엔 뭡니까? 자산 시장으로 어떤 버블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디지털에서 자산 시장은 뭔가? 단순히 코인이 맞을까? 끝일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였냐면, 자산 형태로 에셋으로 나올 수 있던 거는 바로 NFT라는 기술이 적합하겠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속에서 혹은 가상 세계에서 부동산이 됐든 혹은 미술품이 됐든 어떤 이런 디지털 세계에서의 자산 형태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고유의 기술, 그건 NFT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쯤에 NFT가 다음 메타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행 이론이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자, 자산으로 예치를 먼저 한 다음에 은행으로, 기존 은행이랑 비교해 보자고요. 기존 은행에 자산 형태로 자금이 들어온 다음에 이 자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 대출을 가지고 누군가는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뭐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한다던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디지털 세계로 그대로 이식을 하는 거죠. 핵심은 그대로 간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으로 디파이를 통해서 예금이 돼서 유입이 되면 자금을 바탕으로 뭘 하느냐? 바로 투자를 하겠죠. 그럼 이 투자 형태의 자산으로 낼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다? NFT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두 번째로 뭐냐면 NFT도 사실 초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디지털 자산의 어떤 붐의 초입이라고 보거든요. NFT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디지털 자산으로 모든 걸 디지털 자산화 시킬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메타는 뭘까? 저는 사실 맨 처음에는 NFT 다음에 웹 3.0을 봤거든요. 근데 웹 3.0은 뭐 마이데이터라든지 뭐 인증이라든지 혹은 뭐 초개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역이에요. 정말 어떤 인터넷을 지금 저희가 뭐 2.0 혹은 2.5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걸 넘어서의 다음 먹거리가 3.0이거든요. 웹 3.0. 근데 그건 너무 범주가 크고 아직까지 도래하기에는 조금 뭔가 멀 것 같다. 그런데 주목은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중간에 중간 다리를 놓을 만한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메타버스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정말 초가상 현실 만들어야만 그곳에서 엄청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버블이 촉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돼야만 엄청난 버블들이 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전부 버블인데 그걸 가능하게 한 초입이 NFT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구현할 수 있는 궁극적인 세상은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이 메타버스는 지금 점점 이렇게 뭐 관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어 여기 대표주자가 사실 로블록스죠. 이제 이거는 이제 외부인데 아직 뭐 코인이 있다 이게 아니고 미국의 이제 증시에 상장을 한 로블록스가 지금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뭐 초등학생 애들 뭐 애들이 그냥 막 그런 것들로 했는데 뭐 게임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로 했는데 이제는 이게 상장이 되고 새로운 마켓을 형성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NFT가 결국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로 갈 거예요. 얘네들은 NFT부터 시작을 해서 메타버스까지 가는데 쭉 갈 건데 결론은 뭐냐면요. 이미 NFT를 여러분들이 잡았기 때문에 혹은 못 잡으신 분들은 뭔가 메타버스만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다음 메타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1월 달에 방에서 뭐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주변 지인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전 디센트럴랜드 사라, 뭐 샌드박스 사라, 엔진 사라 말씀드렸지만 순간적으로 좀 올랐어요. 근데 비트코인 조정을 받으면서 이 친구들이 많은 조정을 왔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지인들과 어떤 방에 계신 분들이 손절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180원대에 사서 뭐 180원에서 200원대 평단의 디센트럴랜드를 사서 160원대까지 떨어지니까 저는 사실 그거 버텨도 된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장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장투를 할 때는 연말이나 이렇게까지 시기를 보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은 파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말로는 장투 혹은 저의 의견을만 듣고 장투를 하게 되면 이런 가격 흔들림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엄청난 퍼드가 오면서 뭐 옐런도 나오고 뭐 규제도 나오고 뭐 별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8천만 원 가까이 갔죠. 이런 부분이 시사하는 건 결국 올해는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타버스를 기존 NFT의 코인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 이어져 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거 없으신 분들은 이제 메타버스만에서 더 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코인들을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의 메타인 웹 3.0까지도 어느 정도는 관심을 두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평행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모든 게 어떤 게 새로운 게 도래하면 이전에 있던 개념에서 어느 정도는 핵심 부분은 쭉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말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 평행 이론 속에서 다음에 이어질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 그 다음에 웹 3.0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DID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뭔가 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저는 이제 뭐 NFT가 여전히 강세일 거고,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정도는 올 수도 있다 보는데 웹 3.0은 조금 애매하다. 후반기나 아니면 연말이나 이때쯤에 뭐 슬슬 부각이 되면서 뭐 내년에 좀 부침을 겪고 이게 산업이 또 한 번 또 침체가 되는 과정에서 또 정착이 되는 그런 식으로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하시고 항상 장투는 저의 의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도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나만의 가설을 한번 세워보세요. 저의 시나리오도 있지만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운 좋게 NFT를 맞췄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NFT를 맞췄던 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그 추론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방법으로도 메타를 혹은 뭐 어떤 미래 현상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이 NFT 다음의 영역은 메타버스와 웹 3.0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온갖 코인들이 중구난방으로 상장을 하고 혹은 뭐 가격 펌핑이 일어나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오래 가져갈 코인과 단기적으로 내 자산을 불려줄 코인과 이걸 비율을 잘 나눠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안전하고 꾸준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가지고 시간은 짧게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인데 내용이 별로 없죠. 뭐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의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내가 상상력이 있으면 더 좋고 상상력이 없더라도 과거를 잘 찾아보시면 있다. 이건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돼요. 투자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패한 거에 대해서 이유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래야 투자에서는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